전반전에 멋진 골 넣었고 그 뒤에 두 번이나 골을 넣을 뻔했대.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전반에 골을 넣었고 그 뒤 두 번이나 골을 넣을 뻔했대. 안녕하세요, 볼트TV 사용입니다. 주중 코벤트리 시티전에서 졸전 끝에 힘든 승리를 거뒀던 토트넘입니다. 뭐 컵대회이긴 합니다만 그래 주전 선수를 좀 빼긴 했다고 하더라도 2부 리그 팀에게 거의 뭐 질 뻔했던 경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토트넘의 엔지 감독 말처럼 경기 내용보다는 결과가 중요했던 컵대회이긴 했습니다. 다행히 막판에 승리를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했으니까요. 토트넘 입장에서 최근에 부진으로 주눅 들어 있었던, SNS까지 폐쇄를 했던 존슨이 극장골을 넣으면서 팀을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컸을 수 있을 텐데요. 토트넘이 존슨 기살리기에 나섰다는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이날 경기 시작 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존슨은 따로 계속 챙기면서 꼭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동료들도 존슨의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면서 확인이 됐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특히 이날 그 존슨이 자신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을 넣었잖아요. 그 뒤에도 이렇게 사진처럼 다시 응원과 위로 이런 포옹을 해주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확실히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많이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경기 전에 그 스타팅 라인업 소개할 때 존슨 이름이 나올 때가 가장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들 홈팬들도 그렇고 존슨 아무래도 마음 좀 어린 선수잖아요. 마음 다치고 좀 주눅 들어 있는 거 좀 우쭈쭈 하면서 다독거려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거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지만 아직은 좀 한창 자라야 되는 선수고요. 또 팀 분위기 안 좋은데 특정 선수가 그걸 다 짊어지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팀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아무튼 존슨 선수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더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거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이날 존슨 골 넣었을 때도 유난히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성적 탓인지 요즘 들어서 표정도 액션도 별로 없던 분인데, 존슨 골에는 특히 굉장히 좋아하는 리액션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반에 손흥민이 완벽한 찬스 만들어준 거 손순이 날렸을 때, 그때 존슨의 어떤 좀 실축에 가까운 그 장면에 정말 좀 빡쳐하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포 감독이 여론 안 좋아도 계속 존슨 주전으로 써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굴복해서 존슨을 뺄 것이냐 선발에서, 아니면 존슨이 속히 터지면서 좀 자신의 어떤 신뢰에 보답을 하는 모습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은근히 좀 관심사였는데, 이번 어쨌든 또 골을 넣었으니까요. 포 감독이 일단 좀 마음을 많이 놓을 수 있는,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성과였다. 안 그래도 주중에 존슨이 컵대회 극장골 넣어가지고 토트넘이 이긴 다음에 이번 브렌트포드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뭐 인터뷰 기사도 났지만 이렇게 그 기사를 추가로 이렇게 좀 따로 꼭지를 쓴 기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엔지 감독이 존슨 안티들을 조롱했다. 당신들, 존슨 비판하는 당신들, 존슨이 기회 잡았던 그 1대1 상황에 놓이면은 팬티 갈아입었어야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너희들 쫄아서 지렸을 거면서,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존슨한테 비난을 하냐고,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존슨이 골을 넣었다. 그런 거 인정해줘라. 뭐 이런 건데, 뭐 잘한 걸 누가 못했다고 합니까? 워낙 못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비판이 많았던 것인데, 아무튼 존슨 좀 기살려주고 자신이 존슨을 주전으로 중용하는 게 옳았다는 것을 정말 입증하고 싶어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번 또 브렌트포드전에서 또 골을 넣은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존슨도 전반에 손흥민 패스 받아가지고 골 넣었을 때 팀 역전시킨 직후이기도 했죠. 손가락 입에 대고 다들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도 했던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또 찬스를 날렸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 존슨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6.7점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날은 박수를 좀 충분히 받는 그런 경기가 되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이날 존슨의 골 그리고 메디슨의 골 두 골을 도왔습니다. 2도움을 추가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 역대 프리미어리그 도움 랭킹에서 에릭센을 제끼고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대 1위가 67개의 데런 앤더튼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 차이예요. 어쩌면 올 시즌에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에서 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가 되는 거죠. 참고로 득점 순위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해리 케인이 213골로 뭐 압도적인 1위고요. 2위가 손흥민 선수 122골입니다. 그런데 1위하고 2위 차이도 많이 나지만 2위하고 3위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 밑에 쭉 보시면은 현역 선수가 거의 없어요. 예, 지금 토트넘에 뛰고 있는 선수는 아예 없고 7위까지 봐도 7위 델레알리 에릭슨하고 손흥민 선수 골 차이가 뭐 이런 한 골이니까 이거 뭐 거의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 기록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득점 2위, 도움 2위,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레전드죠. 엄청납니다. 물론 여기에 우승컵 하나 더 얹어지면 좋겠지만 자 이번 경기 활약 공식 MOM에 선정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52.9% 압도적인 득표를 했고 2위는 브렌트포드의 은부에모 선수가 13.3%, 그 다음이 이제 메디슨이 13%, 이렇게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록적으로 봐도 좀 눈에 띄는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2도움 기록을 했고요. 슈팅 한 번에서 한 번 유슈팅 있었지만 골키퍼 정면이었고 빅찬스 2번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 어시스트로 골이 됐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키패스, 찬스 메이킹,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가 7차례나 있었습니다. 한 경기에 키패스 7개 기록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아주 뭐 압도적인 기여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경기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잘한 날에 속하는 시합은 아니었습니다. 볼 잡을 기회도 많지 않았었고 뭔가 팀의 어떤 움직이는 메커니즘하고 손흥민 선수의 포지셔닝하고 잠깐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자 AI 평점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AI 평점 보면 이제 포트몹에서는 9점을 줬습니다. 1위였고요. 2위는 메디슨이 8.7점. 후스코어드에서는 8.3점 줬는데 2위입니다. 1위는 메디슨이 8.9점. 그리고 소파스코어에서는 메디슨하고 공동 1위인데요. 8.7점 받았습니다. 자, 그럼 현지 주요 매체들 어떻게 평점 매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풋볼 런던, 그리고 스탠다드, 구영민,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스포츠 매체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요즘엔 SI라고 이름 바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4개 매체 평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열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전체를 보면 비카리오 선수가 이날 실수도 많았고 평균 점수가 6.3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메디슨인데요. 와, 골드 기자가 10점을 줬어요. 야, 손흥민은 2골 넣어도 10점 못 받던데 메디슨은 1골만 넣어도 10점 받네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활약이 솔직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솔직히 10점은 좀 과하지 않나? 하여튼 이날 골드 기자가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이 토트넘 경기력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매치들하고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점수를 과하게 잘 줬습니다. 모든 선수들한테. 그리고 보시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영민에서 6점을 줬고요. 스탠다드에서는 7점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메디슨에게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들이 갔고 뭐 다른 공격수들도 좋은 점수 받았고요. 자, 매체별로 평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볼 런던 볼게요.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습니다. 늘 위협적이더니 존슨의 2대0 골 어시스트했고 메디슨의 추가골 장면에서는 완벽한 패스로 어시스트를 추가했다. 바쁜 활약 속에 동료들에게 7개의 찬스를 만들어줬다.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 8점 잘 줬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비수마한테 8점을 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경기 다 보셨잖아요. 비수마한테 8점을 줬어. 많이 뛰지도 않았지만 비수마 선수 네, 뭐 설명 보면 이제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박스 언저리에서 완벽한 슬라이딩 태클로 팀의 3번째 골에 기점 역할을 했다. 야, 누구는 기점 하나 했다고 8점을 주네? 야, 이건 좀 모르겠어요. 너무 의외인데? 복귀전이어가지고 평가 절상을 했나?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10점을 줬습니다. 토트넘 입단 후 최고의 퍼포먼스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솔랑키의 골로 이어진 슈팅을 기록할 때 인터셉트가 좋았다. 토트넘이 추가골로 이어진 볼 터치를 해냈고 끊임없이 뛰어다니면서 기회를 만들었다. 막판에 아름다운 칩샷으로 이날 활약에 걸맞는 골까지 넣었다. 야, 근데 토트넘 입단 후 최고 퍼포먼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골드기전 잘 봤네요. 브레넌 존슨에게 8점 줬습니다. 경기 전에 이름 울려 퍼질 때 엄청난 응원을 받았다. 구석을 향해 완벽하게 깔아찬 슈팅으로 팀의 역전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돌파로 만들어진 찬스에서 슛 각이 나오지 않아서 타이트한 앵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놓쳤다고. 네. 그리고 그걸 비롯해서 몇 차례 기회를 더 만들었다. 골 넣었을 때와 교체로 나갈 때 존슨의 응원가가 울려
울려 퍼졌다.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6일간 세 번째 선발 출전이었는데 끊임없이 경기장을 누비고 태클을 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근데 이날 잘한 것은 많은데 굉장히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줬네요. 다음은 더 스탠다드, 이브닝 스탠다드. 여기 이번에 킬패트릭 기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누가 써도 좀 독특하긴 하네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7점밖에 안 줬어요. 다른 선수들이 공격에 나선 날이었지만 그래도 어시스트를 2개나 따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다른 선수들이 했다. 뭐 이 얘기인데 그래도 어시스트를 2개나 따냈다. 그럼 잘한 거 아닌가? 네. 메디슨에게 9점 줬습니다. 활약이 필요했던 선수가 환상적으로 그 활약을 해냈다. 토트넘의 첫 2골은 모두 메디슨이 공을 따내면서 이어졌다. 그러니까 메디슨이 기점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날 메디슨이 잘한 거 맞습니다. 3선에서 그 인터셉트도 굉장히 많이 해줬고 공격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시발점 역할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메디슨에게 잘 준 거는 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손흥민 선수하고 차이들이 계속 있다는 게 개인적인 아쉬움이고요. 세 번째 골 넣으면서 승점 3점을 보장을 해줬다. 다음은 브레넌 존슨입니다. 손흥민보다 높은 8점. 주중 경기에서 토트넘이 결승골을 터뜨렸던 선수가 또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전반전에 멋진 골 넣었고 그 뒤에 2번이나 골을 넣을 뻔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전반에 골을 넣었고 그 뒤 두 번이나 골을 넣을 뻔했대. 아니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골을 넣을 뻔했는데 아니 평점에 그거를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8점 주면서 전반에 멋진 골을 넣었고 그 뒤에 2번이나 골을 넣을 뻔했다. 못 넣었다는 얘기잖아. 완벽한 찬스에서. 자, 솔랑키에게 8점 줬습니다. 공을 잘 지켜냈고 홀더 플레이가 좋았다는 얘기죠. 미드필드로 내려와서도 좋은 모습 보였다. 전반전에 깔끔한 마무리로 입단 후 첫 골을 넣었다. 저는 솔랑키는 그동안 골만 없었지 자기에게 기대되는 역할들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날 손흥민 선수하고 호흡도 좀 맞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키 반더벤에게 5점을 줬는데 솔직히 이 경기에서 반더벤이 5점밖에 안 받을 정도는 좀 의문이긴 해서 이 평점은 따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다음 구영민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8점을 줬습니다. 전반 2분부터 토트넘이 완전히 지배한 경기였고 여유있게 승리했다. 손흥민에게 6점밖에 안 줬습니다. 토트넘 캡틴의 비번인 날이었다고? 그 정도였나? 비번이면 근무를 안 했다는 거고 거의 뭐 안 보여야 되는데 이상한데? 전반전 플래켄 골키퍼를 따돌리려고 했을 때 슈팅을 때렸어야 됐다. 그 뒤에 자신감이 떨어져 보였고 여전히 그러면 또 2도움을 기록했다. 물론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때 보였다 이것보다 성과를 내는 부분을 좀 더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긴 하네요. 제임스 메디슨에게 9점을 줬습니다. 중원에서 쇼를 이끌었다. 볼 소유를 따냈고 스피드를 내면서 전진하는 플레이를 펼쳤다. 존슨에게 8점. 골을 넣었고 그동안 본인이 너무도 하고 싶어 했을 플레이를 펼쳐냈다. 존슨이 어릴 때 영입을 시도했던 브렌트포드는 그렇지 못했던 영입에 실패했던 대가를 치러야 됐다. 자,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6점을 줬습니다. 불붙은 골키퍼에게 활약이 좋았던 골키퍼에게 아주 이상한 날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네요. 자, 페드로 포로에게 6점. 루이스 포터. 이날 루이스 포터 잘하더라고요. 루이스 포터가 자유롭게 뒷공간을 넘나들도록 내버려뒀다. 자, 마지막으로 SI.com 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8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이 또 한 번 전반에만 서너 골 차로 앞섰어야 했을 만큼 무수히 많이 기회를 만들어낸 그런 경기를 펼쳤다. 감독의 실수는 아니겠지만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에 들어가려면 선수들이 더 결정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습니다. 측면에서 늘 위협적인 움직임을 펼친 토트넘 캡틴이 압박을 통해 위험 지역에서 볼 소유를 따내면서 팀을 도왔다. 골문 앞에서 뛰었다면 더 위협적이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음에도 2도움을 기록한 경기였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매체들은 좀 좋아하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제임스 미드슨에게 8점. 토트넘의 10번 선수가 지난 시즌 초반과 비슷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팀 공격을 지휘했다. 자, 마지막으로 미키 반더벤. 여기는 다른 5점 줬던 매치하고 완전히 다른 평가죠. 8점 주면서 음부에모를 막지 못해 아쉽게 출발한 경기였지만 이내 평소와 같은 폭발적인 질주를 되살리면서 실수를 만회했다. 상당히 좀 수비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한 경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수비 쪽에서는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았고 오히려 중원에서 좀 공간들이 있었을 뿐이지. 아무튼 생각은 참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집 주요 매체 평점이 아니었나. 자, 현지 방송 여기서 맺도록 할게요.